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시독자 여러분. 어쩌다 MC 조한범입니다. 오늘 디펜스 타임스 안성범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이제 3월에 네.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체제가 임시 국가 방위 전략서, 안보 전략서 거기 보면 과거와 다르게 우리는 미국 본토만 지키고 이제 중국만 잡을 거다 이렇게 써 있죠. 네. 이제 나머지 국가는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런 말 안 했잖아요. 근데 명시적으로 말을 하고 바뀌어요. 지금 미국의 안보 전략이 바뀌고 있고 지금 한반도에서도 그런 거 느끼세요? 네, 저도 뭐 느끼고 있고 네. 또 박사님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시작은 뭐 최근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점진적으로 표시하는 게 조금씩 이제 자기들의 국방 살림살이를 예. 줄이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1969년 그 닉슨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많이 올라가시는 저보다. 그리고 좀 뒤져보니까 예. 이미 그 기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그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제 60년대부터 뭐 베트남전에 돈 쏟아부은 것도 있고 예. 그래서 그 기조가 쭉 오랜 기간 뭐 50년 이상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다 보고서 겪고 나서 자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주 대놓고 예. 그래서 이제 각자 도생을 하자. 근데 근본적으로 핵전력이나 우주전력 같은 거는 지원을 해주겠다. 정보전력은. 그게 이제 유럽도 그렇고 나토. 그다음에 이쪽 한반도 쪽에도 우리 주한미군이나 이 대한민국 이제 국방부를 상대로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강요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군이나 지금 그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군이나 하다못해 대만 다 독자적으로 일단 전쟁 수행을 대비한다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표본이 돼가지고 우리한테도 뭐 좋든 싫든 강요가 지금 되고 있는 거, 시작이 된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53년 한미 동맹 네. 탄생에 보면 태평양 지역 안보라는 표현은 들어 있지만 네. 그래도 암묵적으로 주한미군은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 네. 그다음에 주적은 북한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이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도 아니다. 주한미군은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 있고 중국 견제에도 있다 이런 얘기. 지금 성격이 바뀌었다고 보세요? 네. 네. 성격도 이제 바뀌었다는 거 명시를 하지만은 좀 심하게 얘기해서 좀 같이 쓸모가 좀 없어지지 않았나. 너무 그러고 최전방이다. 그러니까 지도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줬는데 그거는 우리가 겪었던 거는 한 20년 전에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할 때. 네. 그게 우리 대한민국 해군에서 그렇게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도 그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봐서는 달리 해석하면은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북경이나 평양이 너무 가깝고 그리고 러우 전쟁이나 뭐 이스라엘, 이란 이런 걸 보면은 전쟁을 보면은 탄도탄 그게 이제 주력 무기로 등장하고 있고 소위 구공산권 측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가까이 있고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경보받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물론 이제 오키나와 가다나 기지나 뭐 괌도 뭐 그렇게 멀리 이렇게 이격거리가 된 건 아닌데 최소한의 미사일을 좀 조준해 쏠 수 있는 대탄도탄 방어를 그런 측면에서는 이 한반도 주한미군의 가치가 좀 위험한 거죠. 자기들의 병력 손실만 이제 초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약화시키고 좀 뒤로 빼야 되겠다. 그리고 최소한 최전방위를 하는 거는 이제 오키나와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그 이제 그 열도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제 일본 열도 본토 주일 미군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후방 기지가 이제 괌이 돼 있는데 앤더슨 기지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차근차근 마련하다가 최근에 또 현상이 올해 뭐 한 4월 달부터 아주 유난히 또 벌어지는 그 연합훈련이 물론 한미연합훈련도 있지만은 또 미일연합훈련도 뭐 그런 이제 상식적으로 많이 접하는데 필리핀군하고 연합훈련이 타격훈련이 아주 급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전방전개 개념으로 미 본토의 순환전력, 그러니까 전투기 중심으로 배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뭐 7월달, 지난 7월달에도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뭐 F-35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F-16도 배치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사격훈련도 전에는 다연자 로켓포를 좀 쏴봤는데 같은 플랫폼 하이마스에서 이제는 뭐 프리즘 같은 걸 쏴본다든지 뭐 타이폰을 갖다 전개한다든지 그래서 이 미국의 대응 전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신속하게 1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027년 시진핑이가 선언한 27년도 본격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장거리 타격 무기, 네. 물론 뭐 ICBM 장거리는 아닙니다만 타이푼이나 프리즘 같은 경우 거의 사거리가 프리즘 2배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한반도에서 공격받을 상황이 아니고 거꾸로 공격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중국한테 불리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소위 제목이 양안 사태잖아요.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이 대만을 이제 침공하는 건너오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그거는 막는 게 우선이고 예. 만약에 핵전쟁,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북경을 지금 타격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 밑에 주요 도시들 네. 뭐 그 이제 북경만 있는 게 아니고 칭다오라든지 뭐 다롄이라든지 주요 이제 군사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3차 세계대전까지 이제 비화시키자, 상승시키자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사해서 타격하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성격이거든요. 예. 근데 양안 전쟁은 일단 쳐들어오는 걸 다 침몰시키고 다시 물러나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되는 게 필리핀 쪽에서 제일 가까운 필리핀과 오키나와 쪽에서 견제하는 게 전력이 급상승을 이제 시키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전쟁의 성격을 좀 북한시키려고 하지 않나. 그 방어하는 측면에서 일단 물리쳐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묘한 지점인데 왜냐하면 이제 논자들이 얘기가 많으니까 네. 지금 안 대표님 말씀은 양안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전장을 양안에 국한시켰을 때 필리핀이나 오키나와 같은 여기에서는 직접 타격이 가능한 거리다. 근데 한반도는 양안에서는 직접 타격 거리가 멀다. 그러나 따렌이나 이쪽 중국의 북양함대라고 그러나요? 네, 북해함대. 북해함대죠. 네. 자, 중국의 북해함대의 길목이잖아요, 사실은 서해. 그렇다면 이 평택 주한미군이 상당한 억지력이 안 될까요? 저도 이제 한때 뭐 가까운 좀 얼마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주한미군의 오산 기지에 F-16을 다 이제 뭐 슈퍼 윙이라고 하죠. 슈퍼 비행단이라고 모으는데 그 사실상 성격이 그 보니까 구형 전투기를 하나 모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지. 그걸 이제 뭐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해서 하푼 그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거를 타격한다면 상당히 미묘할 거예요. 한반도 기지에서 뜨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하고 이거 상당히 감독을 막 하다가 시간을 놓친다든지.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시점이 달라요. 미묘하게 이게 아주 이 지형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끌려 들어간다 아니다 이제 이런 것도 아니고 고민하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럼 결국에는 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필리핀에서 그냥 저지하자. 여기서 내려가는 것도 원리상으로 맞는데 이게 전쟁이 잘못하면 이제 비하되는 거죠. 더 커지는 거죠. 좀 전술 전쟁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그 지역에서. 근데 이쪽에서 북경도 가깝고 아주 주요 도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상하이도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중국 동부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한국 주한미군을 일단 서로 말도 많지만은 그냥 내버려두고 골아프니까 서로 정치적 문제, 외교적 문제가 국제적으로 복잡하니까 아예 그냥 이쪽에서 철저히 막는 걸 하자. 그래서 전력이 뭐 전투기 중심으로 그다음에 미사일 중심으로 1년 사이에 특히 올 초부터 엄청나게 는 걸 제가 느끼는데 아 이거는 뭔가 좀 미묘하게 정리를 하나 보다. 저는 또 호주도 강조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호주는 아예 그냥 더 후방으로 그냥 만약에 3차 세계적인 전체적으로 이 태평양이 일어났을 때 대비하는 나라를 좀 더 이렇게 밀어버리고 최전방에서 막는 거를 우선시하자. 이제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양안 간에만 분쟁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술 전쟁이다. 예. 그다음에 미중이 전면적으로 보면 전략 전쟁이다라고 판단하면 지금 미국은 전술 전쟁, 양안 분쟁에 대비해서 필리핀, 오키나와 같은 쪽에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예. 그리고 좀 더 후방에 있는 기지들은 아직은 중요성이 전방보다 좀 덜해지는 것 같다. 이런 의미죠. 일종의 이제 예비 기지로서 특히 그 우리나라의 그 군산 기지라든지 군산 기지를 사실상 비워놓고 있는데 유사시에 그다음에 제주도 해군 기지도 지금 미국이 쓸 목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배경에는 자기들이 전방 기지이자 보급 기지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주일 미 해군의 요코스카 기지가 핵심이라면 칠함대. 그래서 사세보가 우리 대한해협에 가깝고. 근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만약에 그 해역에서 대만 중심의 해역에서 해전이 있을 경우에 뭔가 이제 수리도 해야 되고 복귀도 해야 되니까 뭐 연료가 부족한다지 아니면 탄약을 다시 채워서 나가야 되는지 하다 보니까 사세보다 멀다. 제주도 해군기지.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다 싶으니까 목포 신항. 사전에 20년 사이에 한미연합 훈련하면서 다 점검을 해봤어요. 다 전개를 해봤어요. 얘네들이. 미국 애들이. 근데 우리를 위해서 전개한 줄 아는데 그 목적은 다른 걸로 저 보고 있거든요. 그걸 20년 전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대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기지 중심으로 특히 한반도는 기지 운영상 보급 기지로서는 이제 중요성은 이제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근데 병력을 같이 전개해 놓으면은 공격을 또 받아서 일부 공격받아서 희생이 될 수 있으니까 기지 전대, 기지 중심의 그런 이제 물자 관리하는 병력 최소화 시키면 되고, 급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 한국의 뭐 군무원이라든지 뭐 병력들을 동원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기사들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보급 기지 중심으로, 물류 기지 중심으로.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 하지 않다. 뭐 전력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구나. 하나의 좀 더 그런 측면 기지로서 활용하려고 목적을 두고 있다. 좀. 그러니까 이미 대북 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고.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는 대북 억제력이 아니고 이 중국과의 분쟁, 양안 전쟁을 대비한 거점으로서의 네. 주한미군의 기능이 바뀌고 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주한미군에 들어와 있는 무기 체계나 작전 교리나 이런 것도 다 바뀌고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서서히 바뀔 거라고 이제 이번에 이제 또 한미 정상회담 하면은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변화가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아니면 행정상으로 이렇게 드러난 건 없는데 상당히 미국 쪽 입장도 트럼프가 1기 때는 뭐 상당히 과격했는데 2기 정부 때는 상당히 뭐 대한민국 상대로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예. 그 경험이 쌓인 것 같아요, 트럼프도. 그래서 이번에 뭐 관세 그것도 좀 보니까 예전보다는 덜 과격하다. 그래서 이게 주한미군의 급격한 철수라기보다는 어떤 예산에 맞춰서 소위 뭐 미국 예산, 뭐 26년도, 27년도 예산에 맞춰서 스트라이크 예산을 조용히 안 보내는 지금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안심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 스트라이크 예산은 안 들어올 거다. 예산을 이제 핑계로 대면서 예산 배정이 안 됐다, 못한다, 뭐 이렇게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1년 단위로.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발을 뺄 거로 보고 있고 주한미군이 이미 실속이나 뭐 실제 전력이 없어진 거는 10년 전에 주한미 이사도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그리고 순환여단으로 들어온다고 대체한다고. 예. 이미 10년 전에 뭐 없어진 거예요. 실제 그 존재하는 그 부대는. 그리고 평택의 아파치나 뭐 치누크, 뭐 블랙호크 이제 헬기 부대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 미 국방성에서 뭐 명령만 내리면 바로 주일미군 기지로 그냥 바로 날아가요. 몇 시간 만에. 그리고 그 훈련을 최근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일 연합 훈련, 저쪽에 북해도 방어 훈련을 핑계로 이 평택 기지에 뭐 아파치, 가디언이라든지 치누크가 가서 훈련하더라고요. 근데 국내 언론에서는 언급을 안 했죠. 근데 일본에서는 전문지 중심으로 다 보도가 됐는데 마킹이나 뭐 여러 가지 숫자를 보니까 다 가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언제든지 평택 기지의 헬기 전력은 뭐 내일이라도 빠질 수 있고 뭐 전투기도 말할 것도 바로 5공군 휘하로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기지는 내놓지는 않죠. 자기들이 이제 소유는 계속 하고 그런 전쟁을 대비해서 전진 기지로.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은 이제 바뀌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옛날 방식대로 뭐 2003년도 그 아들 부시가 이제 그 이라크에 병력을 보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시끄러웠던 때하고는 또 성격이 달라지지 않나. 좀 조용하게 움직인다. 개편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철수란 말을 쓸 필요도 없고 뭐 철군 이거는 과거 이제 뭐 좀 냉전 시절 때 쓰던 말이고 불안하게 지금은 개편, 변화 뭐 이렇게 좀 다른 거 좀 그러니까 유연성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